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저희 저번에 라이브로 책 덕후를 위한 50문 50답 했었잖아요. 그 질문 중에 하나에서 영감을 얻어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가지고 있는 가장 두꺼운 책과 가장 얇은 책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대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두 권을 가지고 리뷰를 해봐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꺼운 책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얇은 책 이렇게 두 권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꺼운 책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쟁쟁한 이런 후보들을 제치고 이 책이 가장 두꺼운 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스 요아힘 슈테리히의 세계철학사라는 책이고요. 원래는 옛날에 이게 2권짜리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정판으로 이만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얘가 가장 두꺼운 책이고요. 가장 얇은 책은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책과 같은 시리즈기는 한데 그 시리즈 중에서도 제일 얇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역사학 공부의 기초, 과거에 대한 알을 이해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제가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정치 철학 공부하는 법에 대한 책이었는데 같은 시리즈예요. 근데 제가 그 시리즈를 5권을 가지고 있는데 쭉 놓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뭐가 제일 얇은지 보니까 이 책이 제일 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가장 얇은 책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두께를 먼저 재봅시다. 두께는 0.5c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5cm 정도? 굉장히 얇죠. 그리고 제가 이걸 무게를 재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체중계에서는 잴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전자저울이 없어서 무게를 못 쟀는데 이 정도 되는 지우개랑 비교를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굉장히 가벼운 책입니다. 이게 페이지 수로 따지면 뒤에 출간 도서 목록 이런 거 제외하고 79페이지 각주 포함해서 79페이지고요. 앞에 서문이 시작을 하는 게 9페이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글자가 써있는 페이지는 70페이지 안쪽이 되는 굉장히 얇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그 유유출판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그런 책 시리즈로 나온 책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역사학 공부를 위한 책인데요. 이거 말고도 심리학 버전도 있고 정치철학 버전도 있고 여러 권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보고 제가 제일 처음 떠올렸던 책은 약간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기는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런 책, 인문학 스터디 라든지 제가 예전에 이제 새내기를 위한 책 추천해서 말씀드렸던 열린 인문학 강의 같은 데서 나온 책이죠. 이런 책이 조금 연상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그런 종류의 책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을 할 때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책들을 20대 초반에 열심히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책들을 다 읽었어야 되는데 다는 못 읽었습니다. 일단 너무 많고요. 꾸준히 읽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일단 저런 책들이 좀 연상이 됐어요. 정말로 역사학 공부를 하고 싶은 20대 초반의 학부생이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굉장히 목표에 충실한 책이고요. 책의 구성은 앞에 서문으로 시작을 하고 총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자체 또 역사의식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다루는 역사의 역사라는 첫 번째 챕터가 있고요.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왜 단어 중에 영어 단어 중에 primitiv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원시적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 4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일종의 역사의식의 반영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조금 흥미로웠고 두 번째 챕터는 전문 역사학이라는 챕터고요.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역사학을 공부한다는 것, 또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매우 짧은 그런 글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방법
방법이라는 챕터고요. 여기서는 역사학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읽기랑 쓰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료 규칙 같은 거에 대해서도 잠깐 다루고 있는 그런 챕터고요. 네 번째는 역사를 향한 관심이라는 챕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가지는 것이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챕터고요. 마지막으로는 위대한 역사 문헌이라는 챕터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의 고전들을 몇 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도입부 자체가 일단 조금 흥미롭게 서술이 되어 있는 데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시간에 대한 이야기, 기억에 대한 이야기, 또 기록에 대한 이야기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키워드들, 시간, 기억, 기록 이런 키워드들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약간 제 취향에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이 책은 역사 자체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사학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아주 간략하고 개략적인 가이드예요. 심지어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최소한의 큰 뼈대와 큰 줄기를 이야기를 하는 책이기 때문에 내가 역사에 관심이 좀 있는데 역사 덕후인데 이걸 읽어볼까? 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학과를 가서 역사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조금 막막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만한 책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뒤에 붙인 각주들이 이 원작자가 붙인 각주가 아니고요. 번역자가 붙인 각주예요. 그래서 참고문헌을 표시한다기보다는 그 보충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각주 부분까지 꼼꼼히 다 읽으시는 게 이 책을 조금 더 풍부하게 소화를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사학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가이드가 없는데 내가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기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얇은 책, 역사학 공부의 기초라는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두꺼운 책 리뷰를 한번 해보죠.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세계철학사라는 책이고요. 두께를 한번 재볼까요? 얘는 대략 6.5cm 정도? 그러니까 아까 이 친구의 13배의 두께인 거죠. 무게는 얘는 무게를 쟀어요. 제가 체중계에다 올리니까 얘는 무게가 측정이 되더라고요. 대략 한 1.6kg 정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의 장점은 배고작이 좋다, 라면 받침으로 쓰기 튼튼하다,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페이지 수는 주석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면, 그러니까 색인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면 1205쪽이고요. 본문이 끝나는 시점은 1133쪽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앞에 차례가 목차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목차거든요. 그러니까 1부, 여기 머릿말, 차례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차례가 몇 쪽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넘겨볼게요.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7페이지. 차례만 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서문이 25페이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은 사실 다행히도 이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북으로 먼저 구매를 해서 원래는 이북으로 다 읽으면 얘를 사서 자축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이책을 조금 일찍 사게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얘로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1.6kg니까 밖에서는 전자책으로 읽다가 들어와서 종이책으로 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세계 철학사를 다룬 책이에요. 세계의 철학을 정말 시간 순서대로 중요한 철학들을 쭉 다룬 책이고,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서양 철학사 책들이 있잖아요. 서양 철학사 책과는 다르게 동양 철학 그리고 이슬람 철학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철학사 중에, 그것도 서양 철학사 말고 세계 철학사 중에 단권으로, 그러니까 시리즈로 1, 2, 3권, 1, 2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나와 있는 세계 철학사 책은 얘밖에 없더라고요. 좀 내려놓고 할게요.
뭐 세계 철학사를 다룬 한 권짜리 책들도 있기는 한데요. 보면은 내용이 정말 핵심들만 뽑아놔서 그런지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사실상 지금 구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세계 철학사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책의 어떤 명확한 방향 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칸트에게서 세 가지 물음을 빌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 물음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도 좋은가? 라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려고 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의 역사를 쭉 훑어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학이라든지 뭐 정치 철학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배제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막판에 이제 뭐 언어 철학 이런 쪽도 좀 다루기는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의식, 인간의 의식을 다루면서 뭐 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철학 전체를 그래도 어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쭉 조망해 보겠다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참 좋았던 거는 일단 사실 두께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산 정가가 39,900원짜리예요. 4만원 조금 안 되는데 뭐 보통 10% 할인하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낮겠죠. 35,000원 정도? 사실 이 정도 두께면 5만원, 6만원씩 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세계 철학을 총 망라해놓은 책인데 그거를 생각하면 이 정도 금액은 지불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내용면에서 좀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철학과 이슬람 철학도 다루고 있다는 점. 특히 저는 사실 이슬람 철학을 이 책으로 처음 접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일도 없었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슬람 철학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울 일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나 이슬람 세계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활발하게 많이 어떤 책이 나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세계의 철학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저작들이 이슬람 세계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 문헌들이 다시 어떤 유럽 세계로 번역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수입이 된 거죠. 번역이 되면서 이 서구의 중세 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정말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요. 그리고 책이 전반적으로 어떤 연구자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은 전문 연구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철학에 관심 있어 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술이 좀 쉬운 편이고 번역도 꽤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전문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아쉬운 점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철학사 책이라는 게 이중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철학자들을 일반 대중에게 쉽게 설명을 하면서도 그 철학자의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지 않고 또 풍부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어떤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중의 목표를 모든 대중을 상대로 하는 철학사 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런 걸 감안하고 어떤 비판점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철학사를 궁금해하는 일반 대중에게 충분히 권할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에요. 저도 전문 연구자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개관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또 제가 공부하지 못한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각 철학자들에게 배당된 할애된 지면의 수가 굉장히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죠. 뭐 칸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쪽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철학사를 요약해 놓은 책이니까 뭐 그 정도라도 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하고요. 칸트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아까 목차 보여드렸잖아요. 이 목차가 정말 제일 크게 나누면 총 7부로 되어 있어요. 제1부부터 제7부까지 되어 있고 각 부마다 이제 1장, 2장, 3장 해서 그 안에 또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1부부터 7부까지의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부 동양의 지혜, 제2부 그리스 철학, 제3부 중세 철학 순서대로 가고 있죠. 제4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제5부 계몽주의 철학과 임마누엘 칸트의 저작. 제6부 19세기 철학. 제7부 20세기 철학 사상의 주요 방향. 거의 뭐 가장 큰 제목에 이름이 들어가는 학자가 칸트밖에 없죠.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확실히 칸트 쪽에는 분량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한 편이에요.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제가 좋았던 점이라고 말씀드린 동양 철학과 이슬람 철학의 경우에 아주 풍부하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랑 중세 정도, 이슬람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의 어떤 동양 철학이나 이슬람 철학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이 안 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물론 지금 뭐 주류를 차지하는 철학이 이제 그런 서양 철학의 흐름에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상 여성 철학자는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 때문이기도 하죠. 말이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여성 철학자들에 대한 그 책을 읽어보고 싶으시면 제가 전에 채널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 요 책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쨌든 이 책은 그래도 자신의 할 일을 꽤 잘 해낸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목침이 아니라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꺼운 책 세계철학사와 가장 얇은 책 역사학 공부의 기초라는 책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둘 다 이런 인문학 책이 됐는데 여러분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책이라는 게 정말 다채로운 물건이구나. 이렇게 얇은 책 안에도 정말 무수한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두꺼운 책에는 더 무수한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뭔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더 얇은 책이 등장하거나 더 두꺼운 책이 등장을 하게 되면 기록 갱신 차원에서 이 영상을 나중에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세요. 안녕.